자, 다음은 열전달 해석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열전달이라는 것은 온도가 높은 곳에서 온도가 낮은 곳으로 열이 이동하는 현상이라고 말씀드렸고, 우리가 관심을 갖고 있는 물리량은 온도와 열 유속이 되겠습니다. 또한 열 전달 해석을 통해서 우리가 얻고자 하는 구조물의 응답이란 것은 기본적으로 온도 분포, 그 다음에 온도 변화에 따른 재료 물성의 변화, 또한 이러한 온도를 열 하중으로 구조물에 작용하여서 열 변형이나 열 응력을 검토하는 안정성 검토가 있겠습니다. 따라서 열 전달 해석의 종류로는 첫 번째 정상 상태에서의 열 전달 해석, 그 다음에 시간을 고려한 비정상 상태에서의 열 전달 해석 두 가지가 있을 수가 있겠고, 구조물과의 연성을 통한 해석이 있다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이 연성 해석에서는 이제 단방향, 그 다음에 양방향이 있는데, 여기서 단방향이란 것은 열 전달 해석을 통해서 구한 온도를 구조물의 열하중으로 작용해서 해석을 하는 방법이고요. 양방향이란 것은 그렇게 해석한 구조물의 변형을 다시 열 전달 해석을 통해서 온도 분포가 바뀔 테니까 그 바뀐 온도 분포를 다시 또 새로운 변형된 구조물의 열하중으로 입력해서 이 과정을 반복하는 평형 상태가 될 때까지 반복하는 것을 양방향 연성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보시는 그림은 열전달 해석과 열응력 해석을 동시에 수행한 사례가 되겠습니다. 자동차의 디스크 브레이크에 적용해 봤는데요. 열전달 해석을 통해서 온도 분포를 구하고 그 온도 분포를 구조물의 열하중으로 입력해서 열 변형을 예측한 후에 저도 현상을 방지한 사례가 되겠습니다. 또한 과도 열전달 해석을 통해서 브레이크 시스템의 연령까지 파악해서 브레이크 오일의 끓는 점을 파악한 사례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LCD TV에 대한 얘기입니다. 요즘 LCD TV가 되게 얇기 때문에 이 열에 대한 문제가 많이 대두가 있는데요. 이 열원을 통해서 열전달 해석을 열전달 해석을 통해서 온도 분포를 구하고 그 온도 분포를 구조물의 열하중으로 부과해서 변이와 응력을 살펴본 후 제품의 안정성을 검토한 사례가 되겠습니다. 다음 왼쪽 사례는 LED 조명에 대해서 열전달 해석을 통해서 열전달 특성을 분석하고 실제 실험 결과와 비교해서 신뢰성을 검증한 사례가 되겠고요. 오른쪽은 이러한 칩의 방열 면적을 증가시켜서 냉각 성능을 향상시키는데 열전달 해석을 사용한 사례가 되겠습니다. 이러한 열전달 해석은 크게 정상 상태와 비정상 상태로 나눈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일단 해석을 하기 위해서 주어진 시간에 대한 온도는 유한요소법을 이용해서 공간에서 계산하고, 그 다음에 시간에 대한 변화는 이제 시간 적분법을 통해서 계산한 두 가지 공간과 시간을 나눠서 계산하는 방법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제 정상 상태인 경우는 기본적으로 이 과도응답이 사라지고 그 다음에 지속적인 온도 분포를 보이는, 즉 외부에서 유입되는 열량과 외부로 유출하는 열량이 동일한 경우를 나타내고 있기 때문에 이런 시간에 따른 열 흐름, 열속, 온도 분포가 일정한 평형 상태를 나타내게 되겠습니다. 따라서 이런 경우는 구조 형상과 열 전도율에만 영향을 받고 비열이나 밀도는 필요하지가 않습니다. 또한 이러한 경우는 우리가 관심 있는 부분이 주로 이제 최고 온도를 계산해서 그때 열 변형이나 열 응력이 얼마나 나타나는지를 살펴볼 경우에만 이제 사용한다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자, 이러한 정상 상태의 열 전달 해석은 선형 정적 구조 해석과 같은 이제 평형 방정식을 푸는 거기 때문에 유사성이 있다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저희가 방정식에서 푸는 미지수가 이제 변이인 반면 구조에서는 열전달 해석에서는 온도가 되겠고요. 그 다음에 그 재료 특성을 나타내는 탄성계수에 해당되는 게 열전달 해석에서는 열 전도율이 되겠습니다. 또한 1차 거동으로부터 유도되는
변화율 중에 하나인 변형률은 열전달 해석에서는 온도 9배에 해당이 되었고, 경계 조건으로 저희가 변이에 대한 구석 조건을 주는 것과 상응하는 온도를 주는 게 경계 조건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열전달 해석 조건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초기 온도와 이제 고정 온도가 필요한데요. 초기 온도는 사실 정상 상태 열전달 해석에서는 이제 필요가 없지만 과도 상태 열전달 해석에서는 시간에 따른 변화를 봐야 되기 때문에 초기 온도가 반드시 이제 필요하게 되었습니다. 반면에 이제 그 고정 온도라고 하는 것은 우리 구조물에서 이미 알고 있는 변이를 지정해둔 것처럼 절점의 온도 자유도를 미리 알고 있는 값으로 지정해주는 이제 경계 조건 중에 하나가 되겠습니다. 따라서 이 고정 온도가 지정되면 항상 해석 도중에 항상 지정된 온도를 갖게 됨을 알 수 있습니다. 자, 그 다음으로 이제 열속이 되겠습니다. 열속은 이제 그 고체 표면에 외부 조건에 전달되는 열량을 얘기하는데요. 플러스가 이제 열이 들어오는 것, 마이너스가 이제 나가는 것으로 이제 약속을 하고 있고, 이제 방향성이 있다는 것을 유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이제 발열이 있는데요. 내부에서 열원이 있어서 열이 발생하는 경우 이제 열량으로 입력을 하게 되겠습니다. 그 열전달 해석에서는 이제 하중 벡터로 사용됨을 알 수가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이제 단열 조건이 있는데요. 단열이라고 하는 것은 열의 입력과 출력이 없는 조건입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열하중 조건을 입력하지 않은 표면은 프로그램 내에서 단열 조건으로 이제 가정을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대칭 경계면 또한 열의 입출입이 없는 단열 조건으로 가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고정 온도, 열속, 그다음에 발열, 그다음에 단열 이런 조건들이 입력이 돼야지 앞에서 저희가 얘기했던 세 가지 전도, 대류, 복사에 대한 해석이 수행할 수 있음을 말씀을 드립니다. 앞서 말씀드린 정상 상태에 반대되는 내용이 이제 비정상 상태인데요. 과도 상태라고도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서 말씀드린 대로 온도는 이제 공간상에서 이산화되고 있고, 그 다음에 시간은 이제 초기 조건으로부터 시간 적분을 통해서 계산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정상 상태를 제외한 모든 경우를 이제 비정상 상태, 과도 상태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고, 구조물의 온도가 시간에 따라서 변하는 해석을 우리가 비정상 상태 열전달 해석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실제로 저희가 정상 상태에서 관심이 있었던 그 평형 상태에 이르기까지는 열 흐름의 속도라든지 온도 분포가 계속 변하게 되겠습니다. 근데 정상 상태에서는 이제 그거는 관심이 없었고 평형 상태에서의 최고 온도만 관심이 있었기 때문에 이제 그런 해석을 한 거고, 중간에 온도가 어떻게 변해서 정상 상태에 이르느냐 과정을 보고 싶으면 이런 이제 과도 상태 열전달 해석을 수행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이러한 비정상 상태 열전달 해석을 이제 수행하다 보면 이제 그 온도 변화에 따라서 물체의 재질 특성이 이제 바뀌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건 이제 온도 의존성이라고 얘기하는데, 그림에서 보는 것 같이 탄성 계수가 온도에 따라서 일정하지가 않고 급격히 변화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제 이러한 재료를 사용한 경우에 열전달 해석을 할 경우에는 온도에 따른 재료 모델의 입력이 반드시 필요하고, 따라서 이것은 앞서 설명드렸던 구조물에서의 재료 비선형성과 같은 효과를 나타낼 수 있습니다. 또한 이런 이제 그 복사나 대류나 계수가 온도에 따라서 변하는 경우에는 경계에서도 이제 비선형성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이런 경우도 이제 비선형에 해당되는 열전달 해석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자, 그럼 마지막으로 열응력 해석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앞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열응력 해석은 열 전달 해석을 수행하여 온도 분포를 구한 그 온도를 열하중으로 변환해서 구조 해석을 수행하는 얘기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는 이제 열 변형이라든지 열 응력을 구해서 구조물의 안정성을 검토하는 해석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림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이러한 물체를 고온에서 저온으로 온도 변화를 시켰을 때 어떠한 일이 발생하는지 살펴보면 이러한 최대 응력에 의해서 제조결함이 발생함을 파악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열응력 해석을 통해서 온도 차이에 의한 제조결함을 미리 발견해서 문제점을 방지할 수 있다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이제 구조물과 마찬가지로 열응력 해석에서도 이제 열 변형이라는 개념이 이제 필요합니다. 온도가 올라간 물체는 팽창하고 온도가 하강하면 수축하는 것은 뭐 당연한 일인데요. 그 비율을 우리가 열 변형률로 정의를 하는데 기본적으로 열 팽창 계수라는 것을 이용해서 정의를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온도 변화량을 열 팽창 계수에 곱해서 열 변형률을 정의하고 있고요. 열 팽창 계수 자체가 단위 온도당 발생하는 이제 변형률로 정의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길이가 L인 물체가 모든 영역에서 온도 변화가 균일하다고 한다면 앞에서 계산한 열 변형률에다가 전체 길이 L을 곱하면 전체 열 변형량을 계산할 수 있겠습니다. 다음은 이제 열 응력이 되겠습니다. 온도 변화에 의해서 팽창 또는 수축한 물체에 어떤 이제 제한이 없는 경우는 사실 어떤 내력도 발생하지 않습니다. 결국 스트레스가 발생하지 않는다는 얘기죠. 그 열응력이 발생하려면 이런 온도에 의한 팽창이나 또는 수축하는 물체의 변형을 막는 뭔가 그런 제한이 있을 경우에 내력이 발생하고 그 내력에 의해서 이제 열응력이 발생한다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아까 계산한 열 변형률에다가 재료 상수를 곱해서 열 응력을 계산하는 것은 구조물과 동일하다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이상 열 응력 해석을 한번 정리를 해보면 기본적으로 온도 변화에 따른 구조의 안정성을 검토하는 해석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고 기본적인 세팅은 구조 해석과 같다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첫 번째 재료에 관련된 구조 물성값 이외에 열 응력 해석을 위한 열 팽창 계수를 반드시 입력해 주셔야 되고요. 지금 이 두 가지에 해당되는 게 이제 구속 조건인데 초기 온도를 반드시 입력을 해 주셔야 됩니다. 왜냐하면은 저희가 온도 차를 가지고 그 열 변형률과 열 응력을 계산했기 때문에 그 온도 차이를 계산하기 위해서 초기 온도가 반드시 필요하고요. 그 다음에 구조 해석에 필요했던 이제 구속 조건들은 그대로 들어가게 되어 있습니다. 또한 이제 하중 조건도 열 해석을 하기 위한 이제 열하중이 이제 추가적으로 이제 들어갈 수 있고 기본적으로 구조 해석에서 원래 입력을 했던 하중 조건도 그대로 활용하면 할 수 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따라서 이제 구조 해석과 연계해서 우리가 응력 해석을 할 수가 있는데 물성에서는 열 팽창 계수, 그 다음에 초기 온도, 그 다음에 열하중 요 세 가지만 더 추가해 주시면 구조 해석과 함께 열응력 해석이 가능하다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자, 이상 열전달 해석과 열응력 해석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 최근 전자제품의 경박단소화로 인하여 열 문제가 많이 대두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앞에서 말씀드린 전도, 대류, 복사 중에 어떤 문제에 해당되는지 온도 분포를 찾기 위한 열전달 해석이 필요하고요. 그렇게 온도 분포를 구한 다음에는 구조 해석과 연결된 열응력 해석을 통해서 구조의 열 온도 변화에 의한 구조의 안정성 검토를 하실 수 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이것으로 열전달 해석 및 열응력 해석에 대한 강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